여권 민원으로 인해 천안시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시간 증가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도 역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잦은 국외 출장으로 비판을 받았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3월 또다시 중국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시민을 무시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사태로 발생한 천안시 아선거구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또다시 후보를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정계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영입한 유성여 특보가 아산시 문화행사에서 사실상 비선 실세로 군림한 정황을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산의 대표적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남동교체로가 복잡한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로 운전자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청 민원실은 여권 발급 신청자로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시민들은 천안은 물론 타 지역 시민까지 이곳으로 몰리면서 길게는 2시간 넘게 대기하는 일이 잦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청 민원실이 여권 발급을 위해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짐은 물론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천안시청은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도 내 18개 여권 발급 대행기관 중 한 곳입니다. 천안 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온 민원인들의 요청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천안시 여권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400건에서 5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더 많을 때는 700건 이상의 민원도 처리한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제일 많이 올 때는 하루에 700건까지 온 날이 있어요. 직원들이 이제 어려운 거는 민원인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런 사진도 6개월 이내 걸 가지고 오셔야 되고 여권 사진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가서 찍어 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꼭 그 사진을 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민원 수요 속에 실제 민원인들 역시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천안시청을 찾았는데 민원실에 사람이 북적인다는 정보가 없었던 상황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렸고 무척 당했었습니다. 제가 시청을 간 것이 오전 시간이었는데도 저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천안시는 여권 담당 인력을 이번 달부터 2명 더 충원해 운영 중입니다. 담당자들은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1인당 저희가 처리하는 건수가 보통 많을 때는 뭐 80건, 뭐 100건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사람당 처리 건수, 적정 건수는 한 하루에 한 4, 50건? 한 50건 정도 하면 가장, 50건까지는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0건, 70건, 많게는 100건까지 넘어가면 그때는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이번에 2월 16일자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인사팀에서나 저희 행정안전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인원을 2명을 더 증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옆에다가 여권팀 창구 증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천안TV 심수원입니다. 이번 소식은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동간시와 후이저우시를 방문합니다. 이번 중국 방문까지 합치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8번 국외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미 박 시장은 잦은 국외 출장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박경규 아산시장은 오는 3월 1일
중국 동관으로 출국해 3일 오전까지 머무는 다음 3일 오후 후이저우시로 이동해 1박을 마친 뒤 4일 오후 귀국합니다. 명분은 자매 도시인 동관시를 방문해 공무원 파견교류 업무 협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관시 주최 만찬, 공무원 파견교류 업무 협약 체결, 송산호수, 과학단지, 가원, 옥란 대극장 방문 등 방문 일정 대부분은 외유성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자치행정관은 외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그 공적인 어떤 부분도 이제 업무 수행이잖아요.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외 교류 쪽으로 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을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박 시장은 이번 중국 동관시 방문까지 합치면 재임 기간 동안 총 8번 국외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잦은 국외 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잦은 국외 출장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는 데다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에도 또다시 국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 스스로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 베트남 방문은 야반도주하듯 공식 발표 없이 다녀왔고 같은 달 독일 출장은 예정된 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안타깝다는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또 이렇게 의미 없이 또 외유성으로 어떻게 나간다고 하니까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선 천안 아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번 시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인 김미화 전 시의원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이던 김미화 전 의원의 사퇴로 발생한 천안 아선거구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후보들, 시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백석동 당원협의회장으로 활동하던 조은석 씨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후보를 공천할 방침이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한영신, 국민의힘 도병국 후보는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당원 당규에 있는 사항은 사실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지켜져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도당위원장님이 공식 직함을 가지신 도당위원장님이 그렇게 방송에다가 우리 당은 그 무공천 원칙에 따라서 안 한다라고까지 하셨고 이번 경우도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번복해서 지금 본인의 사견이다라고 하시면서 중앙당에 이제 공천 때문에 중앙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공인으로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어제 후보를 공천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봤는데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좀 많이 실망은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을 상실했을 때 해당 선거구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에선 이 규정이 현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때문에 공천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에 반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가중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3일 천안 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 경선 후보자로 이재관, 이규희 후보와 함께 김미화 전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 공천 소식이 발표되며 앞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천안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천안시 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천안시 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시의회는 노조가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뭇 수위 높은 표현까지 쓰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노조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맞섰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4일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가 공개한 2023 천안시의회 의정활동 설문조사는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부정적 여파를 불러왔습니다.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응답자의 35%의 의견에 따라 긍정적 모습은 축소하고 부정적 모습을 극대화해 의회에 대한 존중보다 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여야 각 도당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한 것은 의원들의 입과 귀를 막아달라는 것으로 또 다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의정활동 했는데 좀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갑질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너무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를 우리 피기관기관이 의회 저 노조에서 한다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저는 사실 노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조 역시 의회에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즉각 응답했습니다. 의회의 이 같은 반응 자체가 시의원이 공무원의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청 공무원들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천안 시민입니다. 당연히 노동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대상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집행부가 의회가 이토록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제267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TV는 지난해 9월부터 박경기 아산시장이 영입한 유성여 문화정책특보가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대형 축제와 공연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특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언해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에 유성여 문화정책특보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특보는 지난해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제2회 락페스티벌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뒤이어 락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별빛 음악제와 10월 치른 재즈 페스티벌 공연 기획도 연달아 맡았습니다. 유특보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1월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아트밸리 아산 신년음악회를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신년음악회 라포엠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안혜수 소프라노와 올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최성훈 카운터 테너는 유특보의 학교 후배였습니다. 여기에 락 페스티벌 당시 조감독을 위촉하는데 유특보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비선 실세로 군림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타 지역에서 공연하던 팬텀 앤 퀸 콘서트 공연을 그대로 가져와 공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특보는 언론 탓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방송이나 마찬가지로 다 어떤 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낸다거나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은. 유특보 특혜 의혹은 아산시의회에서도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문화관광과는 오히려 유특보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보 지금 예술감독으로 주구장창 또 위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가 큰 대규모 행사라든지 축제를 하면서 예술감독이나 총장급은 상당히 필요함을 저희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경력자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은 의견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무슨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의견의 차이라고요?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도 경력이라는 건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외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 감독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않습니까? 된다 보면 이거는 뭐 다른 전반적인 얘기겠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겠습니까? 그럼 아산시는 경력이 없는 사람의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보십니까? 네. 유특보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유특보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산시의회를 향해선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압박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이 직접 나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남동교차로는 만성 정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교차로는 특히 도로 구조와 신호체제가 복잡해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남동교차로 실태를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성 정체 구간 중 한 곳인 남동교차로의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복잡한 도로 구조를 가진 이 교차로를 처음 찾는 운전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최악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까지 발생합니다. 이곳을 자주 지나는 시민들도 이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위험하다는 인식은 항상 하곤 합니다. 이럴 바엔 회전 교차로 같이 도로 체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의 관리 주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측은 병목지점 개선 사업을 통해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소는 지자체인 아산시의 사업 건의만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아산시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국회의원 측은 아산시와 남동교차로 주변 개선 사업과 관련해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도로과에서 이제 한영석 과장하고 이제 저희 의원실하고 와서 보고 대회를 좀 한 적이 있고 이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 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포화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그러니 거기를 원형 교차로를 하고 또 한쪽을 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뚫어서 좀 이렇게 지하로 가게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신호 체계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아산경찰서는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민원 접수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K리그2에 진출한 천안시티FC가 태국과 경남 남해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구단은 이번 2024 시즌에선 새로 김태환 감독을 영입하며 조직력을 다졌는데요. 선수단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태국과 경남 남해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돌아온 천안시티FC 선수단이 천안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김태환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시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환 감독은 지난 훈련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수들도 노력하고 있었고 저희 코치도 또 열심히 준비한 덕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 시즌 모든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도 좋다고 단언한 김 감독은 처음엔 미약할 수도 있지만 명문 구단으로 가는 준비 단계를 통해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은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명문 팀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고 또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팬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팀으로 저희 선수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 또 중반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시즌 저도 기대가 되고 선수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시즌이고 또 결과를 이뤄내서 팬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즐거움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 기존 외국인 선수인 모타 파울리뇨와 함께 천안의 공격을 이끌 브라질 출신의 에리키는 오직 팀의 승리를 위해 동료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rimeiramente, a minha intenção é vencer, né? É os 3 pontos. E depois pensar em mim mesmo, em jogar bem, em fazer um bom trabalho. Mas primeiramente é pensar na equipe, jogar bem, a equipe ganhar os 3 pontos, diante da torcida, fora de casa, dentro de casa. A gente tem que fazer um bom trabalho e a minha expectativa é muito boa, tanto com os jogadores estrangeiros como com os coreanos.
estamos se adaptando muito bem, estou feliz. Espero que seja uma competição muito positiva para todos. 천안은 3월 2일 부천FC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올 시즌을 시작하며 10일에는 충북 청주FC를 홈으로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용곡동 용곡 눈들도시개발구역에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천안시는 지난 21일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곡 눈들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호를 짓겠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뼈대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도심 지역인 용곡 눈들구역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던 박상돈 천안시장과 피고인 5명에 대한 변론 기일이 지난 23일 재판부에 의해 한 차례 재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결심 공판 후 선고를 앞뒀던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중 1명에 대한 송달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가졌으며 최종 선고는 3월 26일로 다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논란이 됐던 영상 증거에 대한 채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듣고 난 후 원심에서의 증거 목록에 채택돼 있다고 나온 만큼 따로 영상을 재생해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와 같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5명 피고인 모두에게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예산 홍성 현역 중진 의원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 경선 설명회 자리에서 자신이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감점 관련 적용으로 30% 감점 대상자임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간 이룬 성과는 전혀 고려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감점만 적용했고 이는 너무 가혹한 잣대라며 서운한 감정도 내비쳤습니다. 앞서 홍 의원은 같은 당 예비후보인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을 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했지만 중앙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경선 포기 선언을 두고 강 전 수석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천안시 명인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지불공예 명장 1호 인증을 받으셨고 현재 지호공예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천안시 명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소영 명인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지호공예 맥을 잇고 있는 천안시 전통명은 정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도 들으셨다시피 소영과 소영의 만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네, 저희 소영끼리 오늘 한번 인터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2018년 지공예 분야 천안시 전통명인으로 선정되신 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우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공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호공예는요. 예전에는 종이 함지박이라고 불렀어요. 예. 종이 지자와 푸르자를 써서 지호공예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었고요. 예. 이 종이죽을 만들어서 생활용기를 많이 만들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공예품이었는데요. 예. 정말 쓸모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을 즐기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콩대음과 오칠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썼던 작품이에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현재 요즘에는 사실 이런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들은 조금 많이 접했는데 요 지호궁예 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더 많이 알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지공예 그 지공예 분야의 한 부분인데 예. 이 지호공예는 정말 튼튼하고 단단해요. 네. 단단하고 질기고 정말 대를 이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종이 그릇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럼 현재 또 천안시 명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명인회 소개도 또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한 18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명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각지의 다양한 기술들이 장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에서 가장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을 또 발굴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인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드는 그런 명인의 일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달려가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공예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이렇게 전통 공예에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좀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지우공예를 배워서 방학 그 숙제가 있었는데 그 방학 숙제로 티밥 그릇을 만들어서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고 정말 재미있게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공책이 많잖아요. 쓰다남은 공책. 그 공책을 찍고 종이 반죽을 주물거리고 이런 그릇을 만들고 하는 재미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때부터 이게 배우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아요. 역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께서 정말 손재주가 좋으셨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집집마다 다 이 종이 한 조각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맞는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공예, 특히 이 지공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지공의 매력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작품은 아니지만 아주 투박한 멋이 있고 찌그러지고 못난 그릇이에요. 그래도 그 멋은 시골의 향기 같은 멋, 그리고 또 어머니의 알뜰한 삶이 묻어있는 그런 그릇이고 그 시절에는 종이도 귀엽고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이 종이 한 조각을 만들어서 썼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시골 향기, 보리 향기 같은 것이 다 묻어있는 어머니 마음 같은 아주 소박한 그릇이고 정말 정감 있는 그런 그릇이에요. 네. 저도 그 그릇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동안 이렇게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개인전도 이어오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맞는 기억은요. 어쩌면 이 지호공예의 명성을 찾는 그런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9년도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제가 치유수상을 받게 됐어요. 네, 치유수상을 받고 바로 이어서 한 120여 작품으로 천안문화원하고 시민회관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는데 그때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호응도가 너무 커서 그때 신문이 참 많았어요. 신문에. 그땐 그랬죠. 네, 신문에 기사가 많이 실고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알려지면서 전성기가 된 것 같아요. 지호공예가. 그리고 그때 저도 강의도 나가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게 된 동기가 됐죠. 이제 전성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다시 전성기가 전성기가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는 정말 더 열심히 책임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 전시회 이런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나눔도 이어오고 계신데요.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봉사란 어떤 것일까요? 받는 기쁨보다는 내가 주는 기쁨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고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베푸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모든 곳이라면 제가 다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재능 기부에도 열심히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명인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네. 또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한 활동으로 후계자 양성에 힘을 계속 쏟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격려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저에게는 후계자들이 굉장한 희망이죠. 예. 네, 희망이고 그리고 그냥 항상 묵묵히 따라주는 이 전수자들을 볼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그냥 자식 같은 마음이죠. 예. 아주 소중한 자식 같은 마음이고 앞으로도 우리 후계자 그리고 또 배우는 문화생들한테도 예.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나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샘물처럼 퍼주는 그런 훌륭한 전승자가 되겠습니다. 네, 전통 명인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네, 현재 지휘공예가 단절된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전승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휘공예 명인 전수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공예가 전성기가 와서 좀 많은 천안 시민분들, 전 국민이 더 많이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절되고 있는 지휘공예 명맥을 맺고 있습니다. 천안시 지공예 명인으로서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공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유난히 국외 출장에 진심입니다. 취임 직후였던 2022년 9월 독일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대만, 일본, 베트남 등을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박 시장의 국외 출장은 7차례에 이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3월 중국 방문을 마치면 국외 출장은 8차례로 늘어납니다. 2022년 7월 취임했으니 박 시장은 임기 중 2달에 한 번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그간 박 시장이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내세운 명분은 신정호 조성, 예술의 전당 조성, 온천도시 조성 등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 시장의 국외 출장이 39만 아산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박 시장의 국외 출장 소식을 접한 시민들 대부분은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외 출장이 아산시에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의 국외 출장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 출장은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잦은 국외 출장에 냉소로 반응하는 건 국외 출장이 오로지 박 시장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 시장 스스로도 여론이 곱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장은 몰래 다녀왔고 독일 출장은 원래 계획했던 일정을 대폭 축소했으니까요. 이번 중국 출장도 은밀히 추진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박 시장의 잦은 출장을 제한할 장치는 전무합니다. 지자체장의 외유성 국외 출장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